네, 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에는요, 이제 구글맵 두 번째 시간이고요. 이번 주에는 구글 맵에 마커를 추가한다든지 여러 가지 도형을 추가한다든지 이런 방법들에 대한 것들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이제 알아볼 건 뭐냐면요. 구글 맵에 일단 마커라고 하는 걸 추가하는 방법을 알아볼 거예요. 그래서 이제 마커는 이제 지도가 이렇게 있으면 지도에 여기 학교가 있잖아요. 그럼 학교가 여기 있다라고 해서 이렇게 보여주는 거죠. 학교가 여기 있습니다라고 하고 이런 거 보여주는 거. 그 다음에 뭐 다른 게 있으면 여기 이제 뭐 편의점이 있습니다. 여기 은행이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보여주는 이런 아이콘, 이걸 뭐라고 하냐면 우리가 마커라고 불러요. 그래서 이제 이런 마커를 지도에다 추가하는 방법을 알아볼 거예요. 그 다음에 당연히 얘를 딱 누르면 여기 뭔가 이렇게 정보가 뜨겠죠. 이걸 뭐라고 하냐면 이 정보를 인포 윈도우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이런 인포 윈도우를 내가 제어하는 방법, 그 다음에 인포 윈도우를 변경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볼 거고요. 지도상에는 이런 마커만 있는 건 아니죠. 마커만 있는 건 아니죠. 여기는 이렇게 선 같은 게 있을 수도 있고요. 원 같은 게 있을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사각형 같은 이런 도형이 있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런 도형들, 이런 것들을 다루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 강의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아셔야 되는 건요. 마커를 추가하고 그 다음에 추가된 마커를 갖다가 관리하는 방법에 대해서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여기 이제 관리라고 하는 건 뭐냐면 마커가 이렇게 있으면 여러분들이 마커를 딱 눌렀어요. 그럼 그 마커에 대한 어떤 정보를 담고 있는 객체가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이 정보를 담고 있는 객체를 찾는다든지 아니면 이 정보를 담고 있는 객체가 딱 있어요. 그럼 걔를 누르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 해당 위치로 이동한다든지 해당 마커를 딱 띄워서 보여준다든지 이런 것들을 해야 돼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하는 방법을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인포 윈도우라는 걸 딱 띄울 수 있는데요. 디폴트로 제공하는 인포 윈도우를 갖다가 내가 변경하는 방법을 알아볼 거예요. 그래서 그 변경하는 방법을 여러분들이 이해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런 거 외에도 도형에다가 여러 가지 기능을 추가해 볼 거예요. 원을 추가한다든지 선을 추가한다든지 다각형을 추가한다든지 또는 지도 위에 사진을 올린다든지 또는 지도의 모양을 바꿀 거예요. 지도에 이런 모양 하나하나를 갖다 뭐라고 하면 타일이라고 하는데요. 이런 타일을 교체하는 방법 이런 것들을 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마커를 추가하는 방법부터 알아보도록 할게요. 지도에다가 마커가 뭐냐? 마커라는 거는요, 지도에 내가 이제 POI가 뭐냐면, 포인트 오브 인터레스트의 약자인데요. 지도에 표시되는 어떤 건물이라든지 상점이라든지 이런 내가 관심을 가질 만한 이런 포인트들. 이걸 뭐라고 하냐면 우리가 POI라고 해요. 그럼 이런 POI들을 갖다가 지도상에 이제 지도가 이렇게 있으면 지도에 여러 가지 있겠죠. 여기 은행도 있을 수 있고요. 그다음 뭐도 있을 수 있고 뭐도 있을 수 있어요. 그러면 얘들을 여기 은행이에요라고 나타내는 뭔가 이미지 같은 게 딱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학교면 학교 이런 이미지 같은 게 있잖아요. 그죠? 그럼 이런 것들을 이미지로 나타내야 돼요. 이 이미지로 나타내는 얘를 갖다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 마커라고 부르는 거예요. 이런 것들을 나타내는 걸 마커라고 부릅니다. 마커를 추가하기 위해서는요, 이 마커에 뭐가 있냐면 정보가 있겠죠, 정보. 어떤 정보가 있을까요? 가장 기본적으로? 이 마커가 있어야 될 위치 정보가 있겠죠. 그 다음에 여기 어떤 아이콘을 나타내야 되니까 이미지 정보도 있어야 될 거예요. 그죠? 위치도 있고요, 이미지도 있고요. 그 다음에 내가 얘를 딱 누르면 뭐가 되냐면 요거에 대한 추가적인 정보가 뜨잖아요. 추가적인 정보에 보면 얘는 이름이 뭐야? 라고 하는 타이틀 정보도 있을 거고요. 그죠? 그 다음에 여기 상세 설명을 뭐라냐면 스니펫이라고 불러요. 지도에서는. 그래서 상세 설명 이렇게 나오는 애가 있을 거예요. 그래서 뭐 여기 타이틀이라든지 스니펫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내가 설정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런 정보들을 담고 있는 객체가 있어야 되는데 그런 정보를 담고서 내가 마커를 생성하기 전에 그런 정보를 담아두는 데를 뭐라고 하냐면 마커 옵션스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마커 옵션이라고 하는 걸 만든 다음에요. 마커 옵션에다가 만들고 나서 구글 맵에 add 마커 해서 마커를 추가해 주면 돼요. 그러면 지도상 이렇게 뜨고요. 그 다음에 생성된 마커가 리턴 값으로 넘어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내가 마커를 갖다 제거하고 싶어요. 그럼 어떻게 하냐면 이 마커 객체에서요. remove라는 API를 호출해 가지고 마커를 제거해 주시면 돼요.
자, 그런데 여기 나타낼 수 있는 정보가 지금 제가 얘기한 이런 정보 말고요. 포인트 오브 인터레스트, POI는요, 되게 다양한 정보들이 있을 수 있겠죠. 예를 들면 전화번호에 대한 정보도 있을 수 있고요. 여기 주차 가능 여부도 있을 수 있고요. 뭐 기타 등등 뭐 여러 가지 정보들이 이렇게 담겨져 있을 수가 있어요. 그럼 이런 정보를 갖다 그럼 내가 마커에다 다 표시할 수가 있느냐? 그렇지 않아요. 이런 방법이 제공되고 있지 않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이렇게 만들어진 마커하고 이 POI를 갖다 내가 이렇게 연결해서 관리를 하는 게 필요하겠죠. 일단 마커를 알면 마커로부터 POI를 찾아오는 일이 있을 거예요. 또는 POI를 알면 POI로부터 마커를 찾아와야 되는 경우가 있을 겁니다. 자, 얘를 키로 해서 얘를 밸류로 갖고 있거나 얘를 키로 해서 얘를 밸류로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뭘 하면 돼요? 맵을 쓰면 되겠죠. 맵이라고 하는 자료 구조를 쓰면 되겠죠. 그래서 뭐 맵을 이용해 가지고 저것들을 관리하는 것들을 처리를 해주면 됩니다. 자, 코드상으로 한번 볼게요. 일단은 내가 POI를 키로 해가지고 마커를 찾기 위해서 이렇게 마커 리졸버라는 걸 하나 만들고요. 마찬가지로 마커를 이용해서 POI를 찾을 수 있는 POI 리졸버라고 하는 이런 맵을 하나 만들 거예요. 이렇게. 이거를 만드는 이유는요. 내가 POI를 알면 그거에 해당하는 마커를 찾고 싶은 거고요. 그 다음에 마커를 알면 그거에 해당하는 POI를 찾고 싶은 거예요. 데이터 관리를 위한 거죠. 자, 이제 마커를 추가하는 방법은요. 일단 마커 옵션이라고 하는 걸 이렇게 생성하죠. 마커 옵션. 그래서 마커 옵션이라는 걸 만들었고요. 마커 옵션 안에다가 일단 제일 먼저 뭐 하냐면 위치를 지정해 줘야겠죠. 위치. 그래서 여기는 타겟 해서 포지션 이렇게 지정을 해줬어요. 자, 그 다음에 이 마커에 대한 타이틀. 마커에 대한 타이틀이라는 게 마커가 이렇게 있으면요. 딱 누르면 이 위에 정보를 나타내는 이런 박스가 뜬다고 그랬죠? 얘를 뭐라고 하냐면 인포 윈도우라고 한다고 그랬죠? 인포 윈도우에 보면 얘 이름 뭐야? 이걸 타이틀이라고 하고요. 요거 상세 설명 어떻게 돼? 이걸 뭐라고 하냐면 스니펫이라고 불러요. 네. 그래서 뭐 타이틀이나 스니펫 이런 걸 설정했고요. 다음에 요 아이콘을 설정해야 되잖아요. 아이콘. 비트맵을. 그래서 셋 하는 게 저 아이콘을 셋하는 게 뭐냐면 여기는 아이콘이라는 걸 통해 설정하면 돼요. 근데 비트맵을 바로 설정하는 게 아니고요. 비트맵 디스크립터라고 하는 형태로 만들어가지고 설정을 해요. 비트맵 디스크립터라는 형태로. 이 비트맵 디스크립터를 만들 수 있는 객체가 뭐냐면 비트맵 디스크립터 팩토리라고 하는 클래스예요. 그래서 비트맵 디스크립터 팩토리 점 get 디폴트 마커 이렇게 하면 어떻게 하냐 디폴트 마커는 이런 모양을 가진 마커가 있어요. 이런 모양을 가진 마커가 있는데 얘가 뭐냐 디폴트 마커예요. 디폴트 마커의 색깔도 바꿀 수 있고요. 내가 비트맵 디스크립트 팩토리 안에다가 비트맵을 넣어가지고 해당 비트맵을 가지는 비트맵 디스크립터 이런 것도 생성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가지고 아이콘을 설정했어요. 자, 이제 문제가 하나 있어요. 내가 지도상에서 이 위치를 나타낼 거예요. 위치는 딱 이렇게 점이잖아요, 점. 근데 이미지를 배치했어요, 이미지. 비트맵을 배치했어요. 비트맵이 그럼 어떻게 배치돼야 될까요? 이렇게 배치돼야 될까요? 아니면 이렇게 배치돼야 될까요? 아니면 이렇게 배치돼야 될까요? 이렇게 배치돼야 될까요? 뭐 이거 어떻게 배치돼야 될지 고민이죠. 그죠? 그래서 저 점이 요 아이콘 안에 어디다 위치가 이걸 나타내는 걸 뭐라고 하냐면 앵커라고 합니다. 앵커. 그래서 앵커를 갖다 내가 0.5, 1.0 그러면 앵커 위치가 X축으로 0.5, Y축으로 1.0이니까 여기가 되겠죠. 그래서 이 위치가 이렇게 지도가 이렇게 뜨는 거예요. 지도 위에 이미지가. 그래서 이제 앵커 이런 것들 설정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아이콘이 있으면요. 이 마커가 있으면 마커를 갖다 내가 롱 클릭해가지고 이렇게 이동시킬 수 있어요. 드래그 앤 드랍이죠. 이동시켜가지고 여기 딱 놓거나 이런 걸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드래그 앤 드랍이 가능하게 할지 말지 이런 것들을 설정해 주는 겁니다. 자, 이제 마커 옵션을 만들었으니까요. 이 옵션을 가지고 이제 추가를 하면 되겠죠. 추가하는 거는 구글 맵에 add 마커에서 옵션을 넣어주면 됩니다. 그럼 그 결과로 뭐가 넘어오냐면 마커 객체가 넘어와요. 마커 객체. 자, 이제 우리가 어떤 일을 하죠? 마커가 있으면 마커로부터 POI를 찾고 POI가 있으면 POI로부터 마커를 찾아야 되죠.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여기 만들어 놓은 랩에다가 POI가 키로 될 때 마커를 찾을 수 있게 마커를 넣고요. 그 다음에 마커가 키일 때 POI를 찾아가지고 할 수 있도록 이렇게 넣습니다. 네. 자, 이제 이렇게 가지고 추가하는 거를 작업을 하시면 되는 거예요. 자, 아이콘 배치하고요. 예. 이러기 위해서 사용하는 게 마커인데 마커는 이제 어떤 기능을 갖고 있느냐.
마커 안에 아이콘을 설정할 수가 있어요. 마커를 한번 딱 설정하고 나면 그 아이콘을 못 바꾸냐면 그렇지는 않고요. 마커 객체에서 내가 셋 아이콘 해가지고 아이콘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마커 위치를 바꾸고 싶다 그러면 셋 포지션에서 바꿀 수 있어요. 그 다음 앵커 값을 바꾸거나 타이틀, 스니펫, 기타 등등 뭐 여기 보면 알파도 있고요. 그 다음에 아이콘을 회전할 수도 있어요. 이렇게 해가지고 보통 나오는데요. 지도가 회전되면 그 아이콘도 같이 이렇게 회전되게 이런 것들을 하기 위해서는 뭐 로테이션 해가지고 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아이콘이 보여질지 말지 이런 것도 할 수 있고요. 드래그블 여부도 설정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마커를 내가 지우고 싶어요. 그러면 리무브 해가지고 이렇게 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얘를 딱 마커를 누르면 지도상에 마커를 누르면 이렇게 이런 창이 뜬다고 그랬잖아요.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생긴 창이 뜬다고 그랬잖아요. 이걸 인포 윈도우라고 한다고 그랬죠. 그럼 이 인포 윈도우를 나타나게 하거나 인포 윈도우를 사라지게 하거나 현재 인포 윈도우가 떠 있는지 이런 것들을 갖다가 내가 알 수가 있습니다. 네. 자, 마커 옵션은 마커를 생성할 때 사용하는 클래스고요. 그 다음에 이제 마커에다 내가 이미지를 설정할 때 사용하는 게 비트맵 디스크립터인데요. 비트맵 디스크립터라고 하는 걸 갖다 생성할 때 사용하는 게 뭐냐면 비트맵 디스크립터 팩토리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비트맵 디스크립터 팩토리에는요. get 디폴트 마커 해가지고요. 디폴트 마커 요 모양으로 이렇게 하는 게 있고요. 여기다 색깔을 지정할 수 있어요. 색깔을. 그래가지고 색깔을 지정해가지고 예, 요거의 디폴트 마커의 색깔만 바꾸는 걸 할 수 있습니다. 또는 여러분들이 에셋이라든지 비트맵이라든지 파일이라든지 아니면 예, 파일 객체 얘는 그 다음에 얘는 파일의 패스 스트링을 이용해서 만드는 거예요. 또는 리소스 아이디를 이용해서 비트맵 디스크립터라는 걸 만들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만들어진 비트맵 디스크립터를 얻어와 가지고 셋 아이콘 이제 해가지고 아이콘을 변경할 수 있죠. 네, 뭐 이제 그런 것들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비트맵을 나타내는 비트맵 디스크립터를 이용해서 생성해 볼 수 있습니다. 자, 이제 여러분들이 마커가 눌리면 알고 싶어요. 마커가 눌리면 알고 싶어요. 당연히 그러면 뭐가 있겠어요? 마커, 클릭, 리스너 이런 게 있겠죠? 마커는요, 마커 클릭 리스너도 있고 마커 롱 클릭 리스너 이런 것들이 있어요. 그래서 마커가 눌리면 알고 싶으면 온 마커 클릭 리스너 이렇게 해주시면 돼요. 얘를 갖다가 이제 어떻게 하냐면 구글맵에 등록하고요. 예, 그렇게 하면 온 마커 클릭 리스너라고 하는 거 안에 있는 온 마커 클릭이라고 하는 예, 이런 API 구출돼요. 근데 얘는요, 리턴 값이 뭐냐면 불리언이에요, 불리언. 리턴 값이. 리턴 값이 불리언이라는 건 무슨 뜻일까요? 안드로이드 리턴 값이 불리언이면 내가 true를 리턴하면 내가 처리했어 이런 뜻이 되고 내가 false를 리턴하면 예, 내가 처리 안 했어 이런 뜻이 된다고 그랬죠. 그래서 일반적으로 true를 리턴하면 디폴트 액션을 동작하지 않게 하는 거고 false를 리턴하면 디폴트 액션을 동작하게 하는 게 안드로이드 기본이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안드로이드 대부분 다 그와 같이 동작을 하고 있습니다. 예. 이 true라는 건 내가 소모했다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여기서 내가 true를 리턴할 수 있는데요. 예. true를 리턴하면 디폴트 동작이 동작을 안 해요. false를 리턴하면 디폴트 동작이 동작을 하고요. 디폴트 동작이 뭘까요? 여러분 마커 누르면 뭐 된다고 그랬죠? 마커를 누르면 인포 윈도우가 이렇게 뜬다고 그랬죠? 이 인포 윈도우가 뜨는 게 디폴트 동작이에요. 그래서 내가 디폴트 동작 얘를 갖다가 안 하게 하고 싶으면 내 마커를 딱 눌렀어요. 마커를 딱 눌렀을 때 얘가 안 뜨게 하고 싶어요. 그럼 어떻게 하면 되냐면 return true 이렇게 주면 되는 거예요. 경우에 따라서 내가 마커를 띄우고 안 띄우고 하고 싶어요. 그러면 true, false를 경우에 따라 리턴해도 되고요. 또 다른 방법은 어떻게 했죠? 마커라고 하는 거에 show info window라는 게 있었죠? show info window를 내가 필요한 경우에 호출을 해주면 되는 겁니다. 이것들을 띄워주면 돼요. 그 다음에 이제 마커가 눌렸으면 마커로부터 내가 얻어오고 싶은 게 뭐냐면 POI를 찾는 거죠. 그래서 앞에서 뭘 했죠? POI 리졸버라고 하는 맵을 만들었잖아요. 이 맵을 이용해 가지고 POI 이렇게 찾아오면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마커를 갖다 내가 온맵 레디에서는요. 마커 눌리면 알고 싶으니까 set on 마커 클릭 리스너라는 걸 이렇게 등록을 해주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등록해주면 마커가 눌렸을 때 마커 클릭이라고 호출이 되고요. 그 다음에 여기 오는 건 마커가 눌렸으니까 당연히 뭐가 오겠어요? 마커가 이렇게 오는 겁니다. 마커가. 그럼 마커를 얻었으니까 마커로부터 뭘 얻을 수 있냐면 내가 POI를 얻을 수 있고요. POI를 얻으니까 해당하는 POI의 모든 정보를 다 얻을 수가 있겠죠. 그래서 그런 POI 정보들을 얻어오는 거예요. 자, 리턴 true 했으니까요. 디폴트 액션, 즉 인포 윈도우가 뜰 거냐 말 거냐 해서 디폴트 액션은 원래 띄우는 거라고 그랬죠. 근데 리턴 true 했으니까 인포 윈도우를 안 띄웁니다. 내가 코드상으로 그럼 띄우고 싶어요. 그럼 어떻게 하면 되면 show 인포 윈도우 해가지고 내가 코드상으로 인포 윈도우를 띄울 수 있습니다. 자, 이제 내가 어떤 마커를 찾고 싶어요. 마커를.
뭐 찾고 싶다라는 게 뭐냐면 여기 지도가 이렇게 여러분들이 지도를 배치했어요. 이렇게 지도를 이렇게 놨고요. 지도를 놨고 여기다가 이제 리스트를 이렇게 배치했어요. 그랬더니 리스트에 검색해가지고 뭔가 딱 검색하니까 요거 POI들이 이렇게 떴어요. 얘를 딱 눌러요. 그럼 지도가 해당한 곳으로 딱 이동해가지고 여기에 마커를 이렇게 딱 해서 마커 띄우고 인포 윈도우 딱 띄우고 싶어요. 이런 걸 하고 싶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냐면 POI로부터 마커를 찾아야겠죠. 자, 뭐 리스트에서 이제 아이템이 클릭됐다고 하면요. 그럼 누르면 이제 POI가 넘어온다고 할게요. 그럼 POI 넘어왔으니까 POI를 이용해서 뭘 찾으면 되냐면 마커를 찾으면 돼요. 여기에서는 POI를 어떻게 했냐면 직접 이렇게 키로 이용했잖아요. 그게 아니라 POI에는 특정한 스트링을 키로 이용해도 상관없습니다. 예, 맵을 어떻게 만들 거냐? 반드시 POI를 이용해서 만들어야 된다. 이건 아닙니다. 예, 자, 이렇게 해가지고 마커를 찾아왔으면 이제 이 마커가 있는 위치로 이동하면 되겠죠. 그래서 어떻게 해요? 카메라 업데이트를 만드는 거죠. 업데이트 만든 다음에 해당하는 곳으로 이동해 해서 애니메이트 카메라 해서 이동하고요. 그 다음에 거기에 인포 윈도우를 갖다가 이렇게 띄우면 되는 거죠. 애니메이트 카메라라고 하면 요 뒤에다가 이제 애니메이트가 끝나면 알려줘 이런 리스너를 등록할 수 있고요. 그래서 애니메이션이 끝나면 그때 쇼 인포 윈도우 해가지고 인포 윈도우를 그때 띄울 수도 있어요. 이거는 여러분들이 어떻게 처리하느냐 코딩 방법에 따라 달라지는 것 뿐입니다. 그렇게 해가지고 여러분들이 만들어서 띄우실 수가 있어요. 자, 마커로 이제 여러분들이 비트맵을 보여주잖아요. 비트맵을. 그죠? 비트맵은 보여줄 수 있죠? 근데 가끔 어떻게 하고 싶냐면 여기다가 이미지가 아니라 특정한 텍스트, 뭐 예를 들면 이제 서울대학교 뭐 이런 글자를 보여주고 싶은 경우가 있어요. 이 글자라든지 이런 것들은 뷰죠, 일종의 뷰. 뷰를 마커로 쓰고 싶어 하는 경우가 가끔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마커로 설정할 수 있는 거는 이미지밖에 안 돼요. 이미지밖에. 그럼 이제 어떻게 하면 되겠어요? 뷰를 캡처해서 비트맵을 만든 다음에 띄우면 되겠죠. 뷰 캡처하는 거는 앞에서 여러분 파일 할 때 해봤죠. 그래서 그 방법을 이용해 가지고 캡처를 할 거예요. 캡처를 할 겁니다. 자, 뷰를 만들었고요. 뷰에다가 이제 어떻게 할 거냐면 각종 텍스트 뭐 이런 것들을 설정할 거예요. 그리고 나서 어떻게 할 거냐면 캡처를 할 겁니다. 비트맵을 캡처를 할 거예요. 이렇게 캡처를 할 거예요. 뷰를 캡처해 가지고 비트맵으로 얻어올 겁니다. 그런데 안드로이드에서 뷰라고 하는 거는 그리기 순서가 어떻게 되죠? 그리기 순서가 메저, 레이아웃, 드로우 이 순서죠. 앞에 메저하고 레이아웃이 안 되면 크기가 어떻게 되냐면 아무것도 없는 크기가 0인 뷰가 돼요. 그래서 내가 캡처를 해봐야 아무것도 안 나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어떻게 해야 되냐면 뷰를 크기를 결정해 줘야 돼요. 그래서 뷰의 크기를 결정하기 위해서요. 크기가 뭐 이렇게 가지고 100x100으로 결정하기 위해서 뭐 이렇게 하겠다. 그러면 이제 크기를 결정해 주고요. measure라는 함수로 줄여가지고 크기 요만하게 만들어줘. 그 다음에 위치를 배치하기 위해서 layout이라는 함수로 줄여가지고 차일드를 배치해줘. 이렇게 한 다음에 어떻게 해야 되냐면 그 다음에 이렇게 뷰 캡처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만들어진 비트맵을 얻어오고 나서 그 비트맵을 갖다 여기다 이렇게 설정하면 되는 거죠. 자, 이렇게 하면 이제 뷰를 갖다가 아이콘으로 써가지고 배치하는 게 됩니다. 자, 다음으로는 이제 인포 윈도우라고 하는 거를 다루는 방법을 알아볼게요. 인포 윈도우라고 하는 거를 내가 화면에 이렇게 띄웠어요. 어떻게 띄우냐면 아이콘이 이렇게 있으면 아이콘을 딱 누르니까 여기에 인포 윈도우가 이렇게 떴죠. 자, 이 상태에서 내가 다른 마커를 또 눌렀어요. 그러면 이 위에 이렇게 또 뜨느냐? 그렇지 않고요. 얘가 사라지고 이렇게 뜨는 거예요. 즉 인포 윈도우는요. 오직 한 개만 뜨게 돼 있습니다. 안드로이드에서. 여러분들이 지도를 가지고 뭔가 구성할 때 주의할 점 중에 하나가 이거예요. 구글 맵을 가지고 구성할 때 주의할 점 중에 하나가 여기 이렇게 떠 있는데 얘를 누르면 얘도 뜨고 쟤도 뜨고 이런 거다라고 착각하시면 안 됩니다. 이걸 딱 띄우게 되면 얘는 없어지고 얘는 이렇게 뜨는 거예요. 그래서 인포 윈도우는 오직 화면에 한 개만 이렇게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인포 윈도우도 일단 눌릴 수 있죠. 인포 윈도우를 내가 사용자가 딱 누를 수 있죠. 그럼 인포 윈도우가 눌렸는지 안 눌렸는지 어떻게 할 수 있냐면 온 인포 윈도우 클릭 리스너라는 걸 등록해서 인포 윈도우가 눌렸는지 여부를 알 수가 있습니다. 이제 인포 윈도우를 그렇게 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인포 윈도우의 모양을 바꿀 수 있는 방법이 있느냐? 네, 모양을 바꿀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어떻게 바꾸냐면요. 인포 윈도우 어댑터라고 하는 거를 임플리먼트한 클래스를 하나 만들어요. 그리고 그 안에서 인포 윈도우 어댑터의 메소드 둘 중에 하나는 윈도우를 바꾸는 거고요.
하나는 컨텐트 안에 내용만 바꾸는 건데 둘 중에 뭐 컨텐트만 바꿀 건지 아니면 윈도우 전체를 바꿀 건지 결정해서 모양을 바꾼 다음에요. 걔를 갖다 어떻게 하냐면 구글 맵에 set info window adapter라는 함수를 통해서 등록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모양을 바꿀 수가 있어요. 자, 이제 info window 사용한 info window 눌렀을 때 하는 방법은 set on info window 클릭 리스너 이렇게 등록을 해주시면 되고요. 그러면 이제 어떻게 되냐면 on info window 클릭이라는 메소드 호출되고요. 여기 뭐가 들어오면 마커 이렇게 들어오는 거예요. 내가 마커를 딱 인포 윈도우 눌렀을 때 마커에 인포 윈도우가 사라지게 하고 싶다 그러면 하이드 인포 윈도우 해가지고 사라지게 하는 겁니다. 딱 보통 누르면 이렇게 뜨잖아요. 그 다음에 여기를 내가 딱 누르면 어떤 액션 딱 하고 얘는 사라지게 해야겠죠. 그래서 이제 사라지게 하는 방법은 이렇게 하시면 돼요. 마커가 있으니까 똑같이 POI를 검색해 오기 위해서 이런 것들을 이용해서 얻을 수 있겠죠. 네. 다음으로 이제 모양을 바꾸고 싶어요. 모양을 바꾸는 거는요. 여기 있는 이렇게 해가지고 set info window adapter 해가지고요. 내가 info window adapter를 상속받은 이런 my info window라고 하는 클래스를 만들어서 등록을 해주시면 됩니다. 자, my info window 클래스가 어떻게 되는지 볼게요. my info window라고 하는 거는요. info window adapter를 임플리먼트 하고 있죠. 이렇게. 이 안에는 이제 두 개의 함수가 있어요. get info content, get info window라고 하는 이 두 개의 함수가 있어요. 여기서 뷰를 리턴해주면 이 뷰가 화면에 보여집니다. 단 주의하실 거는요. 이렇게 뷰를 갖다 리턴해주면 화면에 이렇게 해당하는 뷰가 이렇게 보여질 거예요. 여기 뭐 뷰를 갖다 이렇게 바꿨다 그러면요. 이렇게 보여질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보여주는 얘는요. 이미지로 캡처돼서 보여지는 거기 때문에 여기다가 여러분들이 온클릭 리스너 이런 걸 달아서 놓는다고 해서 동작하지 않아요. 그래서 뷰에 모양만 의미가 있고요. 여기에 달려진 액션들은 동작하지 않습니다. 리스너는 동작하지 않는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이런 모양을 만들어서 이렇게 등록을 하시면 되는 거예요. 자, 그래가지고 이제 info window, my info window라는 걸 만들었어요. my info 생성자에서는 이제 컨텍스트 가지고요. 레이아웃 인플레이터 가지고 내가 보여줄 뷰 인플레이터 해가지고 만들었고요. 그 다음에 그 안에서 내가 값을 변경할 뷰들을 find by id를 갖고 온 다음에 이렇게 해서 만들면 됩니다. get info content하고 get info window 차이점은요. info content라고 하면요. 이렇게 끝에 화살표가 있는 이런 모양 있죠? 이런 모양. 요건 유지한 채로 바꾸는 거예요. 요건 유지한 채로 요 안에 내용만 바꾸는 건 info content라고 하고요. 요 바깥에 있는 요 프레임 전체를 교체하는 거는 info window라고 합니다. 그래서 info window를 교체해버리면 info content는 동작하지 않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안에 내용만 바꾸고 싶다 그러면 info window는 return null 이렇게 해주셔야 되는 거예요. 다음으로 이제 지도에 뭐 여러 가지 도형을 그리거나 그 다음에 지도에 이제 사진을 올리거나 이런 것들을 하는 방법을 좀 알아보도록 할게요. 이제 일단 지도에 원을 그리는 방법인데요. 지도에 원을 그리기 위해서는 이렇게 이제 서클이라고 하는 클래스를 이용해서 합니다. 추가를 하면 이제 서클이 생기는데요. 서클을 추가하기 사용하는 게 뭐냐면 서클 옵션이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원을 그릴 때 사용할 수 있는 게요. 여기 이제 센터. 그 다음에 센터라는 건 뭐냐면 내가 원을 그릴 때 중심점 이렇게 되는 거고요. 중심점에서 반경 몇 메타, 이제 메타예요, 메타. 그리고 반경. 그 다음에 안에를 이제 채우기를 할 거면 채우기 색깔. 그 다음에 밖에 선, 스트로크, 칼라. 그 다음에 스크로크 밖에 있는 거에 선의 두께 뭐 이런 것들 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 원도 그리고 원 두 개 그렸어요. 그럼 얘가 앞에 나와야 될까요? 얘가 앞에 나와야 될까요? 뭐 이런 걸 나타내는. 그 다음에 지도에 보여줄지 여부. 그 다음에 이렇게 만들어진 요 원을 갖다 내가 제거하고 싶으면 remove 이런 것들을 통해서 제거할 수 있어요. 자, 서클을 추가하기 사용하는 게 뭐냐면 서클 옵션이라고 하는 거예요. 서클 옵션. 자, 서클과 똑같은 형태로 사용하는 게 뭐냐면 폴리곤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폴리곤. 폴리곤은요. 이런 다각형을 갖다 내가 폴리곤이라고 해요. 그래서 뭐냐면 여기서 요 점에 대한 정보들을 갖다 쭉 연결하면 돼요. 근데 폴리곤은 뭘 할 수 있냐면 여기다가 구멍을 뚫을 수 있어요. 홀이라고 하는데요. 이렇게 구멍을 뚫을 수 있습니다. 단 이 구멍이 이렇게 되는 건 안 돼요. 이렇게 되는 거 안 돼요. 또는 구멍과 구멍이 이렇게 겹치는 거 안 됩니다. 구멍과 구멍이 겹치면 어떻게 하면 되냐면 이렇게 합쳐가지고 내가
하나 만들어가지고 이렇게 띄워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구멍이 겹치거나 요 안에 이렇게 되거나 이런 것들은 안 되고요. 기본적으로 그냥 다각형 모양 이렇게 만들고 그 안에 뭐 이런 식의 구멍들을 이렇게 뚫는 거는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은 이제 추가할 수 있어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가장 바깥에 있는 것들을 추가하는 게 이제 뭐냐면 이제 포인트. 그 다음에 안에 있는 애를 갖다 추가하는 건 홀이라고 해요. 홀. 그 다음에 똑같이 뭐냐면 색깔들을 이렇게 추가할 수가 있어요. 그 다음에 이렇게 할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깊이를 처리할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얘를 갖다 내가 선택되게 할지 말지, 뭐 이런 클릭커블이라고 하는데, 클릭커블. 그 다음에 내가 직선을 그으면 지도상에서는 이렇게 직선을 그을 수 있는데요. 지도상의 직선이 아니라 지구상에서는 이렇게 직선이 거져야 되는 거잖아요. 그죠? 예. 그럼 이렇게 거져 있는 걸 갖다가 만약에 지도로 피면 어떻게 되겠어요? 이렇게 안 되고 이렇게 좀 휘어가지고 이렇게 거지겠죠? 그래서 기본적으로 지도상의 직선을 쓸 거냐, 아니면 지구상의 직선을 쓸 거냐, 이걸 이제 설정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 설정한다든지, 앞에서 살펴본 비저빌리티라든지 아이디, 그 다음에 설정된 걸 지운다든지 이런 것들을 할 수가 있고요. 폴리곤을 추구하기 위해 사용하는 게 뭐냐면 폴리곤 옵션이라고 하는 겁니다. 다음에 이제 폴리라인, 폴리곤과 똑같은 게 이제 폴리라인 뭐 이런 게 있고요. 얘도 똑같이 뭐냐면 내가 이제 위치를 계속 추가할 수 있어요. 여기 포인트라고 하는 건 레트랭이에요. 레트랭. 예, 레트랭. 위치잖아요, 위치. 그죠? 근데 안드로이드에서 구글 맵에서 위치를 나타내는 건 레트랭이라고 했죠. 그래서 이걸 가지고 추가하거나 갈라를 설정하거나 뭐 이런 것들을 해서 할 수 있습니다. 똑같이. 그래서 이렇게 가지고 이제 저기를 추가할 수 있고요. 폴리라인을 추가하기 사용하는 게 폴리라인 옵션스라고 하는 거예요. 네. 뭐 코드상으로 좀 보면요. 뭐 서클을 추가하는 게 어떻게 하냐면, 자, 서클 옵션 만든 다음에요. 거기다가 센터, 반경, 그 다음에 각종 색깔이라든지 그 두께 이런 거 만들어 가지고 옵션 만든 다음에 맵에 add circle 해가지고 추가하면 서클이 만들어지죠. 그 다음에 이제 폴리곤 추가하는 거는 똑같죠. 폴리곤 옵션 만들어 가지고 여기다가 이제 여러 가지 레트랭을 갖고 있는 거 홀도 뚫고요. 그 다음에 이제 칼라나 이런 거 채우고, 그 다음에 add 폴리곤 해서 폴리곤 만들면 되고요. 폴리라인 옵션 만들어 가지고 여기다 위치 정보 이렇게 추가한 다음에 add 폴리라인 하면 폴리라인이 추가되는 겁니다. 자, 이제 내가 지도 위에다가 뭘 할 수가 있냐면요. 그거 이제 또 한 가지 할 수 있는 게 뭐냐면 지도를 올릴 수 있어요. 그래서 지도를 올리는 걸 뭐라고 하냐면 그라운드 오버레이라고 부릅니다. 그라운드 오버레이를 추가하기 위해 사용하는 게 뭐냐면 그라운드 오버레이 옵션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라운드 오버레이 옵션. 근데 이렇게 지도를 올려놨으면요. 지도가 만약 불투명하게 계속 보여지면 밑에 있는 게 하나도 안 보이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할 수 있냐면 이 지도를 갖다가 내가 투명하게 바꿀 수 있어요. 그럼 뭐라고 하냐면 이제 set transparency라고 합니다. 그래서 transparency를 지정해 가지고요. 얘를 갖다가 좀 투명하게 이런 걸 설정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추가할 때 보면 어떻게 하냐면 그라운드 오버레이 옵션이라는 걸 만들어요. 그라운드 오버레이 옵션 해가지고요. 일단 이미지 설정해야겠죠. 구글 맵에서 이미지는 비트맵 디스크립터예요. 그래서 이미지를 이렇게 설정하고요. 예. 그 다음에 내가 이제 위치를 지정할 건데 이 위치가 어디냐, 앵커 값을 설정하는 거예요. x는 0이고 y는 1이니까 요 위치다. 예. 요 위치에 포지션. 그럼 여기 이제 포지션, 여기 레트랭이 들어갈 거고요. 그 다음에 어떻게 하냐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몇 메타다. 예, 거리. 예, 위스는 이거고, 하여튼 이거다. 내가 위스만 줄 수도 있어요. 위스만 이렇게 주면은 얘는 자동으로 비율이 계산돼가지고 배치가 되는 겁니다. 요 비율대로. 예. 이미지가 이렇게 있으니까 여기 내가 뭐 여기를 갖다가 100이다 그러면 얘가 50, 비율이 1대 2였으면요. 그럼 여기 당연히 50m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내가 이렇게 지정해 줄 수도 있고요. 가로, 세로에, 예. 값을 직접 지정해 줄 수 있습니다. 단위는 메타예요. 뭐 이렇게 해가지고 하면 이제 그라운드 오버레이라는 게 생성되고요. 그라운드 오버레이에다가 내가 트랜스페런시 해가지고 투명도를 0.5로 하겠다. 그럼 반투명 정도 돼가지고 보여지는 겁니다. 투명도를 이렇게 바꾼다든지 이런 것들을 처리할 수가 있어요. 그라운드 오버레이 설정할 수 있는 게요. 뭐 이미지를 설정한다든지 아니면 뭐 그 이미지의 위치를 설정한다든지 그 다음에 이미지 바운더리를 설정한다든지 그 다음에 이제 설정하는 거에 디멘전 뭐 기본 단위 메타 뭐 이렇게 해가지고 크기를 설정한다든지 뭐 그 다음에 이제 뭐 트랜스페어런시 설정한다든지 그 다음에 여러 가지 다른 값들이 있죠. 예, 이런 것들을 설정하는 이런 것들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라운드 오버레이 옵션스라고 해가지고요. 그라운드 오버레이를 만들기 위해 사용하는 게 그라운드 오버레이 옵션스라고 하는 겁니다. 다음으로 이제 타일 오버레이라는 걸 좀 알아볼게요. 지도가 이렇게 있으면요. 지도가 이렇게 있으면 여기 지도가 이제 전 세계 지도라고 할게요. 전 세계 지도면 요거는 어떻게 되냐? 이미지 한 장에 딱 그려질 거예요. 이미지 한 장에.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줌 레벨을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 0이라고 불러요. 그런데 얘를 갖다가 어떻게 하냐면 이제 확대를 해요. 확대를 해서 줌 레벨을 1로 만들었어요. 그럼 지도를 어떻게 만드냐면 요렇게 두 개씩. 자,
요런 이미지가 지도를 나타내는데 이미지가 4장 필요해지는 거예요. 가로가 한 장에서 2장이 2배가 됐고요. 여기도 2배가 돼요. 여기서 줌 레벨이 또 한 칸 올라갔어요. 그럼 줌 레벨 1에서 2로 올라갔어요. 2로. 줌 레벨이 2로 올라가면 어떻게 되냐면 얘가 이제 이렇게 총 몇 개가 되냐면 4개, 4개 이렇게 돼요. 2배씩 계속 올라가는 거예요. 줌 레벨이 올라갈수록. 그래서 줌 레벨을 가지고 어떻게 하냐면 이렇게 나타내거든요. 예. 지도의 개수는 지도에 요런 이미지들 있죠? 이미지의 개수는 요만큼이 되는 거예요. 요런 이미지 하나하나를 갖다 뭐라고 하냐면 타일이라고 불러요. 타일이라고 부릅니다. 지도 서비스라는 건요, 결국 뭐냐면 이런 이미지를 다 갖고 있는 서버가 하나 있고요. 그 서버로부터 어떻게 하냐면 내가 줌 레벨을 딱 지정해줘요. 줌 레벨을. 줌 레벨 10에 여기 그럼 뭐부터 할 수 있냐면 0부터 2에 줌 레벨 마이너스 1 그죠? 여기까지 올 수가 있죠? 여기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인덱스가 0부터 얘는 0부터 2의 줌 레벨 마이너스 1이니까 0이니까 1 해서 0부터 0까지. 얘는 2의 1승이 마이너스 1이니까 0부터 1까지.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인덱스를 지정할 수 있어요. 지도의 개수는 2의 줌 레벨 플러스 1 이렇게 되겠네요. 아닌가요? 이렇게 되나요? 네. 제가 좀 잠깐 헷갈리네요. 자, 뭐 이렇게 가지고 할 수 있는 거예요. 자, 이렇게 해서 줌 레벨 얼마에 x는 몇 번째, y는 몇 번째 이런 비트맵을 내놔 하면 이제 지도 서비스에서 내주고요. 그걸 갖다 어떻게 하면 되냐면 붙여가지고 화면에 보여주면 그게 지도 서비스인 거예요. 자, 그럼 이제 내가 요 타일을 얻어오는 방법이 있으면 되는 거죠. 요 타일을 얻어오는 방법을 교체해 주는 게 뭐냐면 여기는 타일 오버레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타일 오버레이를 갖다 내가 설정하기 위해서 이제 뭘 만드냐면 타일 프로바이더라고 하는 이런 객체를 하나 만듭니다. 타일 프로바이더라는. 타일 프로바이더라고 하는 거는요. 여기 이제 어떤 값이 들어가냐면 줌 레벨하고요. 그다음에 XY 값이 들어가요. 줌 레벨과 XY 값이 들어가면 이 줌 레벨과 XY 값을 가지고 지도를 얻어와서 비트맵을 얻어와서 그 비트맵을 넘겨주면 돼요. 여기 있는 URI 타일 오버라이드는요. 이 값을 가지고 해당하는 URL을 만들어서 넘겨주면요. 그 URL로부터 비트맵 데이터를 갖고 와서 그 비트맵 데이터를 넘겨주도록 그렇게 처리하는 그런 프로바이더입니다. 그렇게 만드는 프로바이더를 하나 생성한 다음에요. 타일 오버레이 옵션 해가지고 타일 프로바이더 이렇게 설정해주면 돼요. 그걸 가지고 add 타일 오버레이 이렇게 하면 이제 어떻게 하냐면 이 프로바이더에서 지도 이미지 갖고 와서 붙여주도록 그렇게 처리되는 겁니다. 타일 오버레이 설정할 수 있는 건요. 페이드, 페이드 아웃, 그 다음에 이런 것들, 애니메이션을 줄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이런 기본적인 값들을 줄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타일 오버레이 옵션은 타일 오버레이를 생성하기 위한 거고요. 타일 한 장은 크기가 뭐냐면 내가 비트맵 데이터, 그 다음에 width, height를 가지고 있는 이런 이미지 한 장, 이걸 타일이라고 하고요. 타일 프로바이더는 이런 타일을 공급하기 위한 그런 객체입니다. 그래서 타일 앤 XY 줌 레벨을 가지고서 내가 get 타일하면 요거 해당하는 타일을 뭐 네트워크를 통해 얻어와가지고 넘겨줄 수도 있고요. 뭐 여러 가지 방법을 얻어올 수 있어요. 타일 프로바이더를 상속해가지고 URI 타일 프로바이더라고 하는 뭐 이런 것들을 만들어가지고 사용하고 있습니다. 앞에서 설명했듯이 줌 레벨에 따라서 지도가 어떻게 되는 거냐를 이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도는 이런 타일들을 조합해가지고 화면에 보여주는 게 이제 맵 클라이언트고요. 그러면 이제 필요하면 어떻게 하냐면 맵 서버한테 줌하고 XY 값을 주는 거예요. 그럼 얘가 어떻게 하냐면 해당하는 자기 DB에서 찾아가지고 그거에 대한 타일을 만들어서 넘겨주는 겁니다. 그럼 그거 가지고 타일을 만들어서 이제 이렇게 보여주는 게 지도 서비스라고 하는 거죠. 자, 이제 구글 맵에서요, 마커를 추가하고, 그 다음에 마커가 눌렸을 때 나오는 인포 윈도우를 변경하고, 그 다음에 다양한 도형들을 추가하는 방법을 알아봤습니다. 우리가 이제 마커를 추가하기 위해서 뭘 만들었었죠? 마커 옵션이라는 걸 만들었었죠? 그래, 마커 옵션을 만들어가지고 add 마커라고 하는 구글 맵에 있는 API를 통해서 추가하면 마커라고 하는 객체가 나왔어요. 그 다음에 이제 마커하고 POI 간에 서로 전환하기 위해서 우리가 뭘 해야 되죠? 안드로이드에서 직접 제공하는, 구글 맵에서 직접 제공하는 기능은 없고요. 그걸 어떻게 하냐면 맵이라는 게 넣어가지고 POI가 있으면 POI로부터 마커를 찾거나 마커가 있으면 마커로부터 POI를 찾기 위한 그런 맵을 만들어 사용을 해서 검색이나 이런 것들을 처리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인포 윈도우라고 하는 걸 알아봤어요. 마커가 눌리면 뜨는 거죠. 인포 윈도우를 변경하기 위해서는 인포 윈도우 어댑터라고 하는 걸 상속받은 클래스를 만들어가지고 그걸 갖다가 구글 맵에 등록해주면 됐죠. 인포 윈도우 어댑터 안에는
컨텐트만 변경할 수 있고요. 또는 윈도우 전체를 변경할 수 있고요. 이 두 가지 메소드가 있어서 그 중에서 내가 컨텐트만 변경하고 싶다. 즉 이렇게 생긴 모양을 그대로 남겨놓은 상태에서 이런 모양 그대로 남겨놓은 프레임을 남겨놓은 상태에서 안에 내용을 보여주는 모양만 바꾸고 싶다. 그러면 get 컨텐트, import 컨텐트라고 하는 그걸 거기서 뷰를 리턴하면 되고요. 그렇지 않고 이 모양까지 포함해서 바꾸고 싶다. 그러면 get import 윈도우 해가지고 거기서 뷰를 리턴하면 됐죠. 그래서 이제 내가 모양을 바꿀 수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지도를 변경하기 위해서 하는 방법을 알아봤죠. 그래서 구글 그 그라운드 오버레이라든지 이걸 이용해 사진을 올린다든지 아니면 타일 오버레이로 지도의 타일을 변경한다든지 이런 방법들을 알아봤습니다.